안녕하세요. 스피치코리아 원장 김호정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뉴스 리딩, 발음 발성, 호흡 연습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야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제스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제스처를 어떻게 연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딩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제스처를 해야지 하고 외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수업 들으면서 제스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스처의 기본은 방향 그리고 플레임입니다. 오늘 저랑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포트폴리오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 마네킹처럼 찍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스처의 방향과 플레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죠. 제스처의 효과를 생각해보면 내용의 이해를 높인다라는 것 이외에도 나의 독해력을 높여서 말의 억양과 강약에 변화를 준다가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저기저 높은 언덕 위에 아주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찍을 때처럼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읽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저 높은 언덕 위에 아주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동작의 표현들이나 전달력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주얼 테스트밖에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예쁘냐, 예쁜 사람 뽑는 시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내용에서 꼭 들려야 되는 이 집이라는 단어에 한번 강조를 줘볼게요. 그러면 저기저 높은 언덕 위에 아주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줘!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그 단어를 세게 읽거나 느리게 읽거나 앞에 포즈를 주고 읽거나 뭐 높게 읽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전달력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언어의 표현들을 섞어서 쓰면서 사람들의 이해도를 더 높이자는 거죠. 예를 들면요, 7살 정도의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한테 나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움직여서 한번 저 내용들을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저기 저 높은 언덕 위에 아주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죠? 동작을 표현함과 동시에 말의 어투, 억양이 달라지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기라고 말하게 되고요, 커다란이라고 말하게 되죠. 실제로 제스처라는 건요, 여러분이 원고를 리딩하면서 여기에선 손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선 이렇게 가야지,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이해도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손의 모양, 그리고 그 손의 모양에 따라서 말의 어투가 달라지는 표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스처의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다? 방향과 플레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움직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는 우리의 어디에 있죠? 앞에 있죠. 그러니까 제스처의 방향은 당연히 어딜까요? 앞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스처를 쓸 때 양옆으로 펼쳐서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시청자는 이 앞에 있는데 방향은 자꾸 좌우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의 효과를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향해서 손을 움직일 거고요. 시청자를 향해서 쓸 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의 전체 면적을 활용할 거고요. 손목을 쓰기보다는 팔 전체를 활용해서 상대에게 사용을 해야 버릇없어 보이거나 예의 없어 보이거나 거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는 우리의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네, 눈 혹은 얼굴을 보고 있죠. 그럼 우리의 손의 플레임, 움직여야 하는 범위라는 것은 우리와 시청자 사이에서 보이는 정도에 있어서의 범위에 이 네모난 액자로 그려보면 단 요만큼 정도가 됩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다면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네모칸의 플레임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레임만큼이 여러분이 손에 쓸 수 있는 바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상캐스터 분들은 옆으로 손을 쓰잖아요. 얘는
보조 자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손을 옆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와 나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이 바스트샷으로 찍는다라고 하면 손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굳이 제스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건 고개의 움직임, 시선의 변화겠죠. 그런데 웨스트샷, 허리까지 찍는다. 그럼 무조건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카메라가 헤드룸에서 허리까지 담는다. 이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이 아마 이 목 부분 정도겠죠. 그럼 이 중앙을 중심으로 보이는 눈의 범위 요만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KBS 생생정보와 같은 교양정보 프로그램들이 원샷, 아나운서 원샷으로 찍을 때 바로 이 웨스트샷을 향해서 찍게 되죠. 풀샷으로 찍을 때 손을 쓸 수 있는 가용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발끝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카메라의 위치가 가슴 높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네모 칸에 플레임을 그려서 당연히 제스처가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위로 올라가고 사선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실제로 몸의 움직임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산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가용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스처는요, 무조건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 내가 보여지는 범위의 정도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찍어올 때 더 이상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서서 예쁜 척만 하면 절대로 노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번 여러분이 저에게 모니터링 해주세요 라고 가지고 오는 포트폴리오만큼은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달력을 높이는 표현력이 가미된 리딩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